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ERP 인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회사는 2024년 5월 기속급여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김용수 사원이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자로 변경됩니다. 김용수 사원의 감면 유형 중 기간을 보기와 같이 등록한 뒤에 모든 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 총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자, T13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 감면 24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입니다. 5년인데 왜 이게 3년으로 돼 있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해결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11번하고 12번은요. 둘 다 급여에 대한 문제예요. 상용직 급여 입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상용직 급여 입력만 나오면은 뭔가 아쉬우니 11번하고 12번은 하나를 더 조건을 붙여서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김용수에 대해서 취업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감면 신청이야 뭐 세무서 쪽에서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뭐 이제 막 전에 뭐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통보해줘요. 예, 되나 안 되나 통보해주면은 뭐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신청서 작성하고 ERP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다 치고 등록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사항은 어떻게 했냐면은 해결 방법이 첫 번째 사항은 인사 정보 등록에서 그 입력해주면 되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급여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12번도 똑같이 급여에 대한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 정보 등록에 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사 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24년 5월 급여 지급 시 김용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수는 여기 13번 라인에 존재합니다. 여기 급여 정보에 클릭합니다. 급여 정보에 클릭하면은 뭐 김용수 뭐 아무것도 없네. 보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성명도 없고 제2 정보는 입사일이 2013년인데 자기 다 지워버렸는지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감면 유형입니다. 근데 원래 현실적으로 봐서 원래 김용수는 2013년이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신청 기간은 지났어요. 그리고 입사일부터 5년 이내인데 지났거든요. 13년이면 당시 3년인가 맞아요. 86년생이네. 게다가 몇 살이고 86년생이면 제가 4살 차이네. 40살이네. 내가 몇 살인지 알겠네 이제. 40세네요. 40세인데 신청돼요? 안 됩니다. 소급 적용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당시에 2013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인가 5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90% 적용으로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제가 70%였고 정말 생판 처음 생겼을 때 그때 50%였다가 이제 이거 올랐거든요. 지금 5년에서 지금 90% 계속 정착 중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라니까 해보죠. 내가 보기에는 세무서에 100% 다 기각 먹었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자 감면 유형을 한번 봅시다. 일단 하라니 한번 해보죠. 자, 감면 유형 클릭하면은 중소기업 소득자 취업 감면 90%입니다. 70%는 예전 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감면 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입니다. 3년 적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저장 잘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1차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감면 적용이 됐다 의미가 돼요. 그럼 나중에 급여 입력을 할 때는 여기에 감면이라고 딱 떠요. 따로 저장하는 건 없고 입력했을 때 이제 즉시 저장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인다고 하면은 인사정보에 정보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에 아까 이름이 김용수였죠? 김용수에다가 여기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끝났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저장하면 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감면 등록을 했잖아요. 감면 등록을 했고 90%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고, 근데 이게 이 90% 적용을 할 때 인사정보 등록에서 문제에서는 따로 얘기가 없는데 소득세 감면인지 아니면 연말 감면인지 이게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득 감면인지 연말 감면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그 김용수에 대해서 지금 3천만 원 적용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소득 감면인지 아니면 연말 감면인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는 설정한 란이 있는데 이 설정한 란이 제가 못 찾는 건지 이게 없네요. 예전에 제가 ERP 썼을 때는 이거 감면 다 있었는데 없네요, 여기서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고 이제 상용직 이제 급여 입력 들어가서 2024년 5월 기속입니다. 자, 지급일은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회 누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김용석 감면이라고 떠야 돼요. 그렇죠, 감면이 뜨죠. 자, 그러면은 모든 지급 대상자의 급여 계산할 때 소득세 총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 김용수가 감면이라고 떠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김용수가 감면이 아니면은 아예 다른 답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수 감면해 해가지고 여기에 급여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아마 이게 2022년도 문제에서는 급여 계산할 때 오류가 날 거예요. 연습하시다 보면은. 그때는 재선정 키 이용하시면 되고, 2023년도부터는 이 오류가 개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계산하면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세 총액 얼마인가 물어봤으니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 여기에 전체에 해당하는 소득세 금액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187659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몇 번이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 5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지급 대상 요건을 지급일자를 직접 추가하여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급여를 계산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레파토리 중 하나인데요. 이 특별급여가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가 키워드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기초환경 설정에서 여기에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메뉴를 잊어버렸네요. 여기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먼저 등록을 해주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용직급 계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일체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여기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7월달 시험 칠 때는 7월로 나올 거고요. 9월달 시험 칠 때는 9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은 월로에서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특별급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지급일자는 2024년 5월 30일. 동시냐 분리냐 했을 때 분리입니다. 자, 직종 및 급여 형태별이 되고요. 자, 비고 해주면 돼요. 급여 구분, 요 오른쪽 란에 상여인 경우에는 상여 일자로 넣어도 되지만
특별급여는 그냥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급여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특별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데, 특별급여 지급 대상은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한 사무직입니다. 본사를 제외하는 거예요. 본사 제외하면 인천하고 춘천밖에 없거든요. 사무직의 월급을 뜻합니다. 그러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돼요. 자,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무직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직하고 연구직 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넣어주면은 돼요. 그래서 되면은 그러면 이분들에서만 급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적용이 되면은 자, 여기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다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입력하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기속 연월이 언제냐면은 5월 기속이죠. 이렇게 해서 지급일이 아마 두 개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넣는 게 아니고 2번에 특별급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특별급여 넣고 사업장 해주면은 7명이 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요구 사항은 대상자 급여 계산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뜨니 아까 11번 문제랑 똑같이 여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에 자 클릭을 해서 계산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자, 급여 총액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을 제외했고 여기 이제 과세 금액은 급여 총액,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묻는 게 아니고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볼 때 모든 지급 대상자 급여 계산할 때 과세 총액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이 과세 총액은 153,173,90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2번의 답은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끔 뭐 하다가 이제 뭐 정확히 했는데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안 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의 확률로 이제 금액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설정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이 아니면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비록 해결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보고 그 압축 파일을 다시 풀고 이제 해주면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원에 있을 때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당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2024년 4월 기속급여 재갈 형석 사원의 추가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근무 수당은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 책정 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근태 관리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의 사원 등록에서 시급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사정보 등록이죠. 자, 이 문제도 필수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근태죠. 그래서 여기서 근태 관리해서 해가지고 이제 시급만큼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보면은 사원 등록 시급인데 인사정보 등록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사정보 등록을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자, 일단은 재갈 형석을 자 클릭하고요. 여기에 급여 정보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재갈 형서인데 여기에 이제 시급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 1월 달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제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회를 해야 되니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연봉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3번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시급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시급 금액이 얼마냐면은 21,649원입니다. 시급이 엄청 높아요. 제갈 형서 이분 뭐 올해 이제 근무하는 이제 고인물이죠, 거의. 자,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은 얼마인지 알았으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기 근태 결과 입력 인사 급여 쪽에 급여 관리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4월달 기속이고요. 지급일은 언제냐면은 1번입니다. 자, 조회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제갈 형서 7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1번에 보면은 평일 연장 근무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토일 정상 근무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다 1.5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7시간 45분과 6시간 반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시간 45분 6시간 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환산해줘야 돼요. 저거는 시간으로 환산하는 거고 이제 숫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정할 때 단위를 15분 단위, 그 다음에 15분 단위, 그 다음에 15분 단위, 요렇게 이제 15분 단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4분의 1을 쪼개면은 0.25씩 해주면 되고, 2분의 1로 쪼개면은 0.5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했을 때 1은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0.25는 당연히 15분 단위예요. 요거는 30분 단위, 이거는 60분 단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럼 45분은 얼마예요? 45분 할 때는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니까 0.75가 되는 거고. 30분은 얼마예요? 4분의 2.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환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시간 45분이니까 7.75 이렇게 되고, 플러스 6.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급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은 7.75에 6.5니까 합치면 14.25고요. 그럼 여기에서 1.5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1.375 곱하기 시급이 21,649원이니까 462,747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462,737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유형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유형 한번 봅시다. 2유형에 보면은 평일 심야 근무가 3시간 반이에요. 그 다음에 토일 연장 얼마냐면 1시간 15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환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5가 되고, 1.15는 15분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0.25죠. 그래서 1.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5 더하기 1.25 해가지고 4.75 곱하기 2 곱하기 21,649. 그래서 얼마냐면은 205,665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계산할 때 지금 제가 원을 지금 안 뺐는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642747 더하기 205665. 그래서 얼마냐면 66841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2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는, 아까 원 단위는 절사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려면은 원 단위는 이때 요 금액에서 462747에서 740을 바꿔주고, 여기에 205665에서 205660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668400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합치 얼마예요? 668400원이 됩니다. 이게 그 제갈 형서의 초과 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66만 8,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13번에 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당에 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2024년 5월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반영한 후에 급여 계산을 할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 내역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들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는 일용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용직 관리를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용직 급여를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매일 지급 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자, 키워드는 일용직입니다. 14, 15번.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급직이면서 생산부 자재부 있는 사원 찾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용직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1번부터 15번 문제가 풀이 해설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일용직 관리 쪽에서 해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조건 자체가 문제 적혀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시급인데 생산부와 자재부 사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하는 방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제가 위에 이제 빨간색 이 네모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는 시급직이면서 생산부하고 자재부를 뜻합니다. 고용 형태는 일용직, 급여 형태는 시급직,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봤을 때 생산부이면서 시급직이신 분들 이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전부 다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8번, 9번, 10번, 14번, 16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는 찾았으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기속은 2024년도 5월입니다. 자,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사업장이고요. 자, 조회 누르면 됩니다. 없죠, 아무도. 예, 지금 아까 아무도 없다는 이유, 아무도 없은 그게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지급 대상자가 시급인면서 생산부, 자재부, 사원인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번호를 제가 아까 적어놨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추가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해당 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거의 다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1, 2, 8, 9, 10, 14, 16, 다 해당되네. 그래서 이렇게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요. 그럼 대상자 추가가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여기에 일괄 적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 다 체크하고 그다음 일괄 적용 해주셔야 돼요. 자, 일괄 적용 시간은 평일 10시간입니다. 비과세 만원. 이렇게 해서 적용해주면 이제 내가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 비과세는 신청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명호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네요. 하나 더 일괄 적용에 다시 클릭합니다. 이제 주말 거도 반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 거하고 토요일 거는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2시간 해주고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전체를 한번 보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해당 지급 일자에 실제 지급된 금액은 5하나 9하나사 400원이다. 자, 여기에 이제 급여 총액을 봅니다. 급여 총액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면은 세후 금액을 뜻해요. 세전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 그러니까 4대 보험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급한 금액, 차인 지급을 뜻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하나 9하나사 040원이 돼요. 그래서 차인 지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문니니 사원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자, 문니니에 자 클릭합니다. 문니니는 지금 개인정보를 해서 보셔야 돼요. 개인정보에서 소득세가 이제 적용이 됐냐 안 됐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개인정보에서는 지금 안 뜨는 거 보니 산출력에 자 여기에 월지급액에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여기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입니다. 해당 지급 일자 대상자는 31일 중 27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는 사원이 존재한다. 여기 개인정보에서 보면 되고 27일 해가지고 이제 기간 기수 잡으면 되고요. 자, 보면은 계좌 이체 은행은 다 현금으로 돼 있다는 부분 여기도 문인이 좀 확인했고요. 기민사 자 여기 자 계좌 있죠. 국민은행 자 인수 다 같아요. 근데 국민은행으로 받는 분도 계시니 그 계좌로 지급받는 사원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4번에 대해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한번 봅시다.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 중 신고 대상이 아닌 비과세 항목을 지급받지 않은 사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하면은 여기 급여 총액에서 이제 비과세 신고 이렇게 이제 뭐 따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비과세 신고 여기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월지급에서 비과세 신고 부분이라고 있어요. 자, 비과세 항목을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틀렸죠. 왜냐면은 2명 빼고는 전부 다 비과세 항목을 지급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2명은 제외하고 비과세 적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2024년 5월 기속 일용직 급여 전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15번 한주원 사원 내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실제 지급된 금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거 설정 잘못하면은 나중에 돌리기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교육용은 약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을 달리 보아줍니다. 사원정보 변경,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국민건강 고용보험 여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한주원입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을 하냐 안 하냐 했을 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고용보험은 여로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적용해줘요. 이거를 이제 끝까지 엔터를 다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갔다는 걸 확인해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봤는데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돼 있는 부분 꼭 확인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라인은 끝났고 이것도 똑같은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적용은 2024년 5월이고요. 지급일은 2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조회 조건은 사업장이고요. 조회 키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이 라인에 자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일괄 적용을 자 클릭해줘요. 자, 일괄 적용을 할 때 자 여기에 문제 적혀있죠. 평일 12시간 근무입니다. 너무 빡세게 근무시키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비과세는 12,000원입니다. 이제 평일에만 적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괄적용에 한 번 더 클릭해서 아까랑 14번 문제랑 똑같이 토요일도 적용해줍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생산직 그 다음에 고용보험 해가지고 여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급여 계산했을 때 해당 지급된 금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급여 총액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이 차인치 금액이죠. 얼마냐면은 442569901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한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용이다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틀어지면은 이게 돌려잡기가 좀 힘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급여관리 조계 이제 현황조회라는 문제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당회사의 전체 사업장 기준 2024년 1분기의 지급 총액 및 공제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때까지 했던 직접적인 키워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숨은 키워드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간급여 현황에서 조회합니다. 자, 사용자 부담금 니콜 연간급여 현황이에요. 이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24년도 1분기니까 1에서 3월달이고 분류 기준은 지급 공제이고 지급 구분은 따로 얘기는 없고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이고 사용자 부담금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면은 지급 총액이 이제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죠. 지급 총액. 합계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언급된 건 없고 지급 총액, 공제 총액 합계로 돼 있기 때문에 합계를 보시면 되고 요 제일 밑에 이 부분 라인에서 이 총액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291-167-340 350-77-6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24년 4월 기속 급여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무조별 대장을 짓게 하여 확인했을 때 근무조별 지급공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근무조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항목별이거든요. 근무조별은 항목별이고 지급공제 항목 이 부분도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라인의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이고요. 4월 기속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급 구분은 1번 자, 여기에 근무 조별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이에요. 자, 1조 거죠?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조에 해당하는 소득세예요. 170-40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조 직무방해 보상금입니다. 75만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3조 건강보험입니다. 842440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에 다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자, 부서별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024년 1분기 관리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 시 부서 전체 월별 급상여 지급 항목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키워드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어디? 월별 급상여 지급 공시 항목입니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2024년도 1분기입니다. 자, 지급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급여하고 특별급여 상여인데 문제에서는 이제 급여로 조회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조회 구분 자체는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부서 근무조인데 부서로 이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관리부 부서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항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관리부 이 3들만 나오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식비 얼마? 180만원. 맞죠? 여기서 직무 발명 보상금은요, 오른쪽으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얼마예요? 직무 발명 보상금? 225만원이 되죠. 자, 여기 밑에 거랑 위에 거 같아요. 장기요양보험료. 얼마예요? 231000. 틀렸죠? 차인 지급액은 얼마냐? 그 차인 지급액은 오른쪽 해당하는 부분에 보시면 돼요. 자, 얼마냐면은 57501,24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답은 3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당이 사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조회한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과 올해에 대한 비교를 하는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니, 자, 이거는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자, 비슷한 거 어디에요? 사원별 아니다 다시 사원별입니다.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봅시다. 기준은 얼마냐면은 2024년도 3월이에요. 작년은 언제냐면은 2023년 3월입니다. 지급일은 똑같이 1번이에요. 자, 사용자 부담금 어떻게 할 거냐? 포함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회 조건은 사업장인데, 뭐 전체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전차 22명이고요. 퇴사자는 없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아니.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체 급상여 지급 대상 인원 및 기본급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죠. 인원하고 기본급은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 2번. 전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공제액은 감소하였다. 자,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봤을 때 건강보험은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고용보험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대한 2번은 틀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증가했고 한쪽은 감소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종현 사원의 경우 사회보험 부담금 항목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종현의 점 봅시다. 자, 사회보험 부담금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작년하고 봤을 때 보니 건강보험하고 이 부분은 좀 변동사항이 되는 거 맞죠? 나머지 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다 그대로고 다 그대로니까. 그래서 맞죠? 사회보험 빼고는 다 증가했고 월급이 오히려 더 할인된 상태가 돼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전체 소득세 공제액 및 실제 지급한 차인 지급액은 증가했다. 소득세 및 공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소득세는 오른쪽 한참 끝으로 봐야 되거든요. 소득세,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당연히 이제 사회보험이 높아짐으로써, 차인 지급액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 봤을 때 소득세는 올라간 부분은 맞아요. 작년보다 올랐긴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차인 지급액 있죠. 차인 지급액도 올라가는 셈이 되죠. 왜냐면은 4대 보험이 올라가니까. 소득세도 같이 올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인 지급액도 근데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이거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둘 다 올라간 건 맞습니다.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실질적인 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쪽은 올랐고 한쪽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당에서는 인사 2급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2024년 1분기 동안 근속수당을 가장 적게 지급받은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 나왔습니다. 뭐예요? 수당별 지급 현황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수당별 지급 현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당별 연간급 현황입니다. 자, 이쪽을 클릭합니다. 자, 2024년도 1분기 동안은 1에서 3월 달이고요. 수당 코드는 어떤 거냐면은 P06 근속 수당이 됩니다. 근데 사업장은 인천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근속 수당을 적게 낸 사람은 누구냐? 자, 해당 사람 4명을 봐요. 박지성, 그 다음에 이성준, 그 다음에 신별, 그 다음에 정현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합치면 얼마냐면은 이성준은 45만원, 신별 30만원, 정연비 30만원, 박지성 15만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적게 낸 사람 누구예요? 박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인사는 연도가 좀 다르게 2023년도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2023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출제하신 분이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써서 이제 옮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 3월달 중에서도 2023년도 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거가 2024년도 건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가 2023년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연도가 달라가지고 막 금액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2023년도로 제가 작성을 했을 때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웹 하드 프로그램에서 ERP 2024년도 버전이 나왔습니다. 2024년도 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꼭 다운로드 하셔서 2024년도 문제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연도별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고요. 옛날 프로그램은 지금도 호환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2021년도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고 2020년 프로그램에서 2024년도 프로그램 쓰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냥 쓰되 연도는 다른 거면은 프로그램을 달리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2024년도 버전 이용을 해서 문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러면은 좀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던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인사 2급은 총평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빡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인사는 시간 싸움이 워낙 또 세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어렵지 않되 시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고 인사 2급 꼭 합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인사 1급은 올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추후 인사 1급도 올릴 계획이고 댓글에서 인사 1급도 좀 올려달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인사 1급은 현재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생각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인사 2급을 하다 보니 인사 1급도 올려야 될 필요성은 느끼긴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인사 1급도 최대한 저도 준비한 후에 한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 합격하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